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기명 의원님, 간사에 진선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3일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시간들 속에 담아진 이야기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 심의를 힘들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마도 집행부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도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일도 그렇지만 많은 감정 소모와 행사에 쫓기며 시간이 부족한 것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곱씹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나누는 일을 직업처럼 열심히 하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며 살다가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이웃의 정을 느끼고 그 소중함을 배우고 경험했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개념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생태계에 존재했던 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는 빠르지도 않고 생태계를 지배하지도 않는 바로 나무입니다. 시속 0km로 1000년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나무입니다. 나무 옆에 나무, 그 옆에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룹니다. 그 숲 속에 생태계가 생기고 지속적이며 풍요롭게 생태계가 꾸려집니다. 이러한 나무가 지키는 것이 거리입니다. 수간 깊이라는 현상은 나무의 지혜입니다. 이로써 서로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 산불 같은 재난에도 숲을 지킬 수 있으며 병충해에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거리두기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밀접한 관계라는 숲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을 넘어서 옆집, 앞집, 친구, 형, 동생, 언니, 누나로서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숲의 지혜를 보며 우리의 상생을 생각해 봅니다. 부딪히는 것이 아닌 한 발짝 뒤로 걸어 나무를 보고 숲이 보이도록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을요.
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매스컴에서, SNS상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귀에 가장 많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대충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단어의 의미가 더 궁금해졌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복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며 무언가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리더의 큰 덕목입니다. 나아가 나무보다 빠르고 세대를 계승하는 인간이니만큼 서로 뜻을 알고 협력하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주시의회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중앙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뉴스를 보면 채널을 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미처럼 일해서 열심히 세금을 바치는 시민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단체의 리더가 상생의 의미를 실천한다면 시민들도 주변 사람들도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생과 협치 그리고 소통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지요? 말이 약속 이행이 안 되면 거짓말입니다.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늘 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정치라면 주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지가 좋은 행위도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꼼수로 왜곡하고 초당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일에도 이러쿵저러쿵 도마 위에 칼질하려는 세상입니다. 여주시의회는 7명의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주시의 의사결정은 7명 의원의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상생과 협치야말로 우리 사회 공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어이며 실천의 필요 조건이며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드는 상생과 협치를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선 의원인 제가 느끼는 우리 여주시의 의사결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인의 독단적인 아집과 결정으로 끊임없는 작은 사건 사고로 마음이 아립니다. 정말 상생과 협치로 시민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일심이 된다면 즐겁고 행복할 텐데 앞을 가로막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두루두루 돌아봐야 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물론 걱정이란 녀석도 말이죠. 암튼 한 번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투박함도 많고 성격이 급함도 있어 오해도 많이 받지만 알고 보면 정 많고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입니다. 첫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마음과 정리글을 쓸 때 저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자유발언으로 적당한 글인지 잘 모르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초선위원회 여주시와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써내려간 얘기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행부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인정과 존경의 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여주시가 희망의 서강이 비칩니다. 정말 여주시가 상생이 뭔지 보여줍시다.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분산하지 말고 모아봅시다. 잘못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여주시가 발전한다면, 시민이 행복해진다면 우리 모두 존경받고 환호받을 것입니다. 초선위원의 의지가 넘쳐 글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해에는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 꼭 모두 이루시고 복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및 제2차 수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속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6억 8,260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입계획 1건, 지출계획 2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 제2차 수정 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5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 계획 2건, 지출 계획 2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및 제2차 수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및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나눠드린 심사 보고서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폐사를 하겠습니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위해 불철주와 뛰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의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 기간 중 면밀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 의제 개정안, 재난과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시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가소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2023년도 여주시의 전체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의미 깊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심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된 예산이 예정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본래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으로서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2022년 이민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난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 이태원 사고 등으로 다사다났던 이민년 한 해였습니다. 이제 곧 검은 토끼 해인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지만 내년 경기 전망은 크게 밝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의 재유행 위험도 예견되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고난들도 시민 여러분이 연대와 협력으로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주시 외에도 시민 여러분과 하나 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이 많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정 차원에서는 의미가 큰 한 해였습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주민 참여기회 확대,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 분권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역의 문제를 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혁신을 주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근본 이념인 이민, 애민, 민본 창조 정신을 계승하며 역대 최고의 민의 수렴 한글 특화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응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들이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청렴한 의정활동,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민조례 발의제 도입으로 시민들이 상시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해짐을 활용하여 2023년도부터 새롭게 의회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정과 의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얼마 후면은 마스크를 전면 해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삶과 희망찬 미래로 나가기 위해 개묘년 새해 우리 모두의 목표는 민생 안정과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다음 몇 가지 상의돼 새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시민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지표의 개선과 지역 상권 부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여주시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적인 돌봄 기능을 확대해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 가정의 돌봄 책임을 지역사회가 최대한 분담할 수 있도록 돌봄기관 및 돌봄 전문가를 꾸준히 확대하고 선진적인 돌봄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셋째, 저출산 대책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기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구조로 계층 간 이동성이 약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과 고립감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창업기획 제공을 통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정책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끝으로 여주시의회는 새해 그동안 준비한 전국 최고의 민의 수렴 한글 특화 구현을 위해 실천을 옮기도록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와 의정세미나, 워크샵, 포크, 포럼 개최, 시민신문고 운영, 명예의장제도 시행 등 의정혁신과 함께 훈민정음 잃어버린 네 글자 찾기 범시민운동 전개, 조례용어 한글수나 일갈정비 재개정을 비롯해 5대 사랑, 한글사랑, 나라사랑, 여주사랑, 세종사랑, 시민사랑 운동 전개, 여주세종 문화관광 한글특구 조성, 일일 명예의장제도 운영, 시민제한제도 활성화, 여주시 의회 한글 홍보대사 임명, 한글춤 로고, 배지, 명찰 제작, 한글 한복 입기 운동 전개, 시민공무원 적극행정 시상, 시의장과 시민소통 호축치 대화의 날 지정 운영 등 타시군 의회와 우리 지속 성장 가능한 차별화된 한글 홍보 시축에도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격려와 채취,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자는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4대 여주시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민의수렴 한글특화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던 성 오거스틴 말을 명심하고 김해년 새해에는 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많은 것을 용서하라.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용서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마음의 거울로 삼아 자신에 대한 성찰과 겸손의 미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자신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겠다는 각오로 제4대 여주시의회 의정 혁신 문화를 구현해 나고자 합니다. 소통과 협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자신부터 내실을 다지고자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송 8기 이충우 시장을 비롯한 공직 여러분께도 다음 사항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재 여주시 당면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에서는 시민을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조급한 일정 수립으로 인해 응당 거쳐야 할 시민 의견 수렴 과정과 행정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졸속과 인기응변식으로 추진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 결과 의혹을 남기며 시민들이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대립을 촉발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복합행정 신청사 건립, 민선 8기 조직 개편, 공무원의 승진 인사이동, 산하기관장 임명 시 공정한 선발 운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MOU 협약식 등 제반 시정 현황에 대해 시의원의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열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열린 소통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에는 시민들을 위해 민선 8기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위해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선민후당, 선공후사에 실천하는 것만이 민선 8기의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주시의 정례 본회의 및 임시에서 몇 차례 여주 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관철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이충우 여자시장님은 시청 대실에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지를 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달시 및 최종 후보지 발표를 통해 가업동 여주 역세권 자축 일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사전 신청사 건립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원칙과 시민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없이 조급하고 부실한 의사결정 그리고 신청사 부지 활용 계획과 구 원도시 경기 침체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선행해야 함에도 일방통일시 강행에 따른 부작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주 시민을 하여금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대립 없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진리를 새겨 여주시 미래의 청사진과
백년대기를 잘 설계하셔서 이충우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요지 건설에 보다 넓고 크고 깊게 봐서 먼 훗날 여주 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치며 환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옛 진실을 기억에 잘 새겨 실천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시 삼북면 금사면이 여주시의회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피해를 본 시민은 지원해준 덕분에 제가 62회 제63회 정례 및 임시회 피해사 및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했듯이 여주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공공 및 사유시설 포함하여 총 600건 472억의 피해를 입어 인근 양평이후 추경에 5천 가구 25억 수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타 지자체도 많이 지급을 했듯이 우리 여주도 피해 한 가구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총 해봐야 총 3억 내지 5억을 추경이나 성립전 예산이나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통화안정기금을 통해 수해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아무 대답도 없고 의견 제시를 묵살하는 등 현재 수해복금 지원이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 차원에서 재고려하여 지원해 주시기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은 늦었을 때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 진리를 새겨 수해 피해 시민들에 대한 위로 마음을 진정으로 가슴속에 새겨서 행복도시 희망요지를 지향하는 이충우 시장님의 고뇌찬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출범 이후 행복도시 희망요지 슬로건 속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용역을 통한 조직 진단이나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공식적인 충분한 대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의회의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한 설명과 공감, 소통과 협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올라왔고 허가가와 건축가 분리해 있어 직원의 업무 공간이나 민원인 편의시설, 주차장 확보 문제, 대기 공간들이 협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농업정책과와 축산과가 본청에 미복귀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행정이 불편과 조직 업무상 행정이 일어나 통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있지만은 여주시 의회 차원에서는 이충우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상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 계획을 임기 안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일부 의견을 수정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여주시 의회도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타 시군과 동일하게 정책 홍보팀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통해 이충우 시장님에게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조직 구성의 과도기인 점, 두 번째는 타 시군의 의회팀 개설에 따른 인력 지원 동향, 세 번째는 여주시 의회와 여주시 인사운영 등 업무 회복 체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사 담당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간의 사전 대화로 인력 고충의 인사 설명 3차례, 2023년 예산심의 시 질문을 통한 답변, 그리고 다섯 번째 2022년 12월 25일 제1차 본회의 정례 시간 시 의회의장이 의원 6명과 이충우 시장님, 집행부 인사 관련 부서장 간의 소통과 협치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전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상 종합표를 볼 때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조직을 위해 정책 홍보팀 신설과 직원 1명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례이구만 팀만 개설해놓고 신규 직원을 충원 안 해내는 것은 지분이 때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어불성설이며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소통과 협치입니까? 여주시의회는 조직 인력이 제한적이고 특수한 계층과 인력, 육아휴직 등이 있어서 자체 충원이 힘들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자체 여건이 안 되는 조직임을 감안하여 재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2년 1월 1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인사 운영 등 업무 협약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여주시의회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회 인력의 추가 요청 거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주의 정치는 가히불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리당에게 의존하면서 남이 탓만하고 자신이 가오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배반하고 지역을 퇴보시키는 행위에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저희 의정 좌우명은 유지 경성을 택했습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굳굳하게 마음먹은 바를 밀고 나가면 결국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우당 선공후사의 굳굳한 자세로 소통과 협치의 미니스트림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2023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민 여러분이 모두에게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